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3회 커말 1급 엑셀 액세스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프레드시트 엑셀 문제를 보도록 하죠. 그 잘생긴 이민남 블로그에 03의 zip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푸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회에서 10회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엑셀과 액세스의 기초 부분을 조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로 문제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익혀가시면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실까요? 1번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얘는 항상 똑같죠? 문제를 읽어보니까 A2셀부터 자료를 갖고 와 이거잖아요. 데이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그리고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 항상 똑같아요. 이거는 외워서라도 하세요. 여기 보면 03에 매출 현황 액세스 파일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이요. 서울 지역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객명, 대리점명. 고객명, 대리점명. 그 다음에 매출금액, 받은 금액. 매출금액, 받은 금액, 미수금까지. 그쵸?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은요. 대리점명이 합정 또는 목동이고, 대리점명이 는, 뭐예요? 합정 또는 는 목동이야? 이렇게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미수금이 2만원 이하야? 작거나 같다? 2만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삼각형이 해결이 되고요. 세 번째는 대리점과 미수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대리점 먼저 내림차순. 두 번째는 미수금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다음 마침 A2셀에 갖고 오라고 했죠? 표 형식으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삼각형이 있는데요. 가져온 데이터의 표를 범위로 실행하여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오. 저 물음이 꼭 있으면 여기 디자인을 보시면요.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있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범위로 변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어놓고 이거를 안 하면 10점 날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끝나고요. 자, 2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고급 필터.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건은 A22, G2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길게 조건식을 주는 거는 조건식을 우리가 true, false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지 true, false는 이렇게 조건식을 여기에 표시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요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그냥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의 범위가 넓으면 이게 뭐 대리점명이 합정이야? 담당자가 누구야?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그냥 조건식의 범위가 그냥 A22에서 A23이라고 하면 조건이라는 필드에서 true, false로 계산을 해서 필터링을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문제부터 볼게요. 매출 금액이 5만원 이상이고 담당자가 강석희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 금액이라는 필드가 필요하고 담당자 필드가 필요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또는 김민국이거나 담당자가 매출 금액이 5만원 이상이고 그쵸? 담당자가 강석희 또는 김민국이거나 매출 금액이 7만원 이상이고 대리점명이 신림인 데이터를 표시하시오. 자, 이 얘기는요. 조건을 잘 쪼개서 보셔야 돼요. 매출 금액이 5만원 이상이고 담당자가 강석희 또는 김민국이야? 이거는요. 매출 금액은 5만원 이상이 돼야 되고 강석희가 오거나 김민국이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 금액은 7만원 이상이고 대리점명이 신림인 데이터도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매출 금액, 담당자, 대리점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매출 금액,
담당자, 매출 금액, 담당자, 대리점명. 이 순서가 그냥 이렇게 하나씩 복사합시다. 매출 금액, 담당자, 대리점명.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그대로 써볼까요? AND라는 조건은 같은 행에 쓰는 거지만 OR 조건은 다른 행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5만 원 이상이야? 크거나 같다? 5만 원 이상이고 담당자가 강석희야? 강석희야 담당자에서 강석희를 찾아 이 조건이랑 그 다음에 김민국도 찾아라고 해야 되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 5만 원 이상이니 김민국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인 겁니다. 매출 금액이 5만 원 이상이고 강석희도 되고 매출 금액이 5만 원 이상이고 김민국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요. 또 다음 조건은요. 매출 금액이 크거나 같다 70000 7만 원 이상이고 대리점명이 신림이니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건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나와도 되고 얘가 나와도 되고 얘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왜? 같은 행에 있으면 AND 조건이지만 다른 행에 있으면 OR 조건이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네요. A 28세부터 결과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선택한 이 범위에서 고급 조건은 지금 만든 매출 금액부터 필드명이 꼭 들어가야 돼요. 신림까지.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되 복사 위치는 A28셀이야.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따지겠죠. 5만원 매출 금액이 5만원 이상이 얘는 강석희라서 된 거고 강석희 얘는 보세요. 5만원 이상이 자 매출 금액이 5만원이 넘고 강석희 그죠? 신림이고 7만원이 넘고 그죠?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죠.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AND와 OR을 써가지고 true, false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부 서식은 A3부터 G20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A3부터 G20. 여기에 있는 범위 안에서 조건을 준 다음에 그 조건이 참일 때 서식을 적용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보니까 AND와 left 함수를 쓰라고 했고요. 자, 조건을 일단 볼까요? 고객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1이면서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고객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1이야? 이게 조건이고 담당자가 민상주가 아니야?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써볼까요? left라는 함수를 써서 고객 코드에 뭘 갖고 와야 돼요?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와야죠. 얘는요, 가로를 그냥 닫잖아요. 컴마 1을 안 하고 가로를 닫으면 얘는 그냥 왼쪽에 한 글자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1을 안 쓰면요, 그냥 왼쪽에 한 글자를 불러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요? 문자열 함수를 갖고 왔을 때 꼭 의심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글자가 1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1을 해서 는 1이야?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셔야겠죠. 왼쪽에 한 글자가 는 1이야? 이렇게 문자열에 1이야? 라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런데 곱하기 2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곱하기 2를 해서 문자열 함수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값이 숫자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요거를 좀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이 담당자가 민상주가 아니야? 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담당자가 는 같지 않아 민상주야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민상주가 아닌 거. 얘는 지금 민상주니까 false가 됐잖아요. 민상주가 아니면 true가 될 테고. 그러면 이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AND 조건으로 쌓아주는 건데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 항상 똑같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세 결정. 그럼 우리는 여기에 수식을 써주는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조건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는,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left라는 함수를 갖고 오되 고객 코드를 갖고 오대요. 행 전체가 나오면 우리는 F4 땅땅을 누르자고 했습니다. 요 생각 나시죠? 왜냐하면 영어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옆으로 가더라도 얘는 다 1, 1, 1로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을 한 값이 는 1이니 이게 첫 번째 A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얘의 담당자가 F4 땅땅. 조건부 서식은 항목을 선택했을 때 F4 땅땅을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같지 않아? 민상수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true에 해당하는 값들만 어떻게 해도 왜요? 서식을 적용해도 인데 글꼴 스타일 굵게 표준색 빨강 서식 굵게 빨간색으로 그렇죠? 굵게 글자색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줘가 되는 거죠. 확인. 이렇게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만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바뀌면 3번 문제도 제대로 푼 거잖아요. 그렇죠? 자, 4번 바로 갑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서식 보호, 시트 보호를 하거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인쇄 용지가 가로 방향으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을 설정. 용지 방향을 가로로. 여기서 바꿔주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가로, 세로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얘는요.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백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 세로. 이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가로로만 돼 있고요. 가로, 세로로 두 개로 돼 있는 거는 두 개 다 하시는 겁니다. 매 페이지의 하단의 오른쪽 구역에 머리글 바닥글에 매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현재 페이지가 1이고 전체 페이지가 1인 경우에 3페이지 중 1페이지. 그러면 바닥글 편집에 오른쪽 제일 하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3페이지 중 띄고 1페이지. 그러면 전체 페이지를 먼저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페이지 한 칸 띄고 중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가 오는 거예요. 현재 페이지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요.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페이지 한 칸 띄고 중 한 칸 띄고 1페이지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확인. A1부터 H21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A1셀부터 H21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 그 다음에 뭐예요?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여기에는 지금 뭐 눈금선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눈금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눈금선. 여기도 인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요. 일단은 1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얘네들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얘네들 색깔도 없애서 넣어주면 되는 거고. 굳이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자, 2번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이요. 자, 계산 작업에 세 문제는 맞춰야 되는데 자, 일단은 문제를 받으시면 함수부터 먼저 보자고 했죠? 1번 문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네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사용자 정의 함수네 라고 나오면 Alt F11 삽입에 모듈을 여시고 그 다음에 퍼블릭 펑션을 쓰자고 했죠. 그쵸? 퍼블릭 오타 없이 정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퍼블릭 펑션 한 칸 띄고 FMB고
고객 코드. 이거를 쓰면요. 아, 이거 고객 코드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네.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쵸? FMB고 고객 코드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고객 코드의 5번째 글자가 1에서 3이면 우수 고객, 4에서 6이면 신규 고객,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이거네요. 그쵸? 그러면 고객 코드의 5번째 글자를 불러오는 게 순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요, 여기서 고객 코드의 5번째 글자를 불러오는 거는 mid라는 함수를 써야겠네요. 그쵸? mid라는 함수를 써서 고객 코드의 5번째를 갖고 온 다음에 얘가 1에서 3이야? 4에서 6이야? 요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렇게 select case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select case를 고객 코드로 집어넣대요. 여기서의 고객 코드는 mid 함수가 들어간 고객 코드잖아요. 그쵸? mid 고객 코드를 집어넣대. 이 코드의 5번째 한 글자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요, 케이스에 저 고객 코드의 5번째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1에서 3까지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1에서 3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수 고객이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답변에 FMB고는 우수 고객이 되는 거고. 자, 케이스가 또 어떻게 된대요? 4에서 6이야? 4 to 6이야? 그러면 FMB고가 뭐가 된다고요? 신규 고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 S, 그게 아니면 나는 FMB고를 뭘로 한다고요? 공백으로 한다고요? 공백으로 하되 어떻게 해요? and select로 갖고 나와줘야죠. if를 연거랑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select case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10번 시험 보면 한 4번 정도 if 함수를 써가지고 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데 case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케이스 경우를 둔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case라는 거에 미드 함수 고객 코드의 5번째 한 글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객 코드를 기준으로 5번째 글자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케이스의 경우가 1에서 3까지면 나는 결과를 우수 고객으로 할 테고 4에서 6이면 신규 고객,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그래서 and select 갖고 나오면 되죠. Alt Q. 그러면 이제 다 있잖아요. F8 눌러서 우리는 사용자 정의에 FMB고를 불러오면요. 여기에 뭐 하면 돼요? 고객 코드만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결과를 갖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 H룩업과 매치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대리점명 매출금액 그리고 표 3을 이용한대요. 대리점명 매출금액 표 3 얘네에서 갖고 오는데 이거는 우리 그 커말 1급 기출문제 책에도 있었는데 자 할인 금액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H룩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H룩업은 대리점명 합정 기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을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은 다음에 내가 지정한 행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게 H룩업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V룩업이면 대리점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 매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84,000원에 신림에 해당하는 합정이 아니고 신림에 해당하는 그러면 기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신림이랑 목동은 여기 기타로 속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 금액 84,000원이니까 9만원, 6만원 사이에 있는 여기에 기타에 해당하니까 4%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써봅시다. H룩업을 써서 룩업 밸류 뭐요? 대리점명 매출 금액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콤마 어디서요? 이 표에서 F4
왜요?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컴마. 그 다음에 여기서요, 내가 지금 갖고 올 값이 몇 번째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잖아요. 그쵸? 왜? 실림이니까. 3, 컴마. 얘는요, 정확한 값 0, 유사하고 애매한 값은 1이니까 옵션으로 1을 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얘가 0.4%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0.04, 4%에 해당하는 얘를 갖고 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에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뭘 곱해서 값을 구하는 거예요? 할인율 곱하기 매출 금액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곱하기 매출 금액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대리점명에 따라서 합정이야 기타야 이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는요. 상대 위치값을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상대 위치값을 갖고 오는데 이게 V룩업, H룩업처럼 정확한 값을 갖고 올 때도 있고요. 보다 작은 값을 갖고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H룩업 써서 이렇게 한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합정이라면 내가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갖고 불러오면 되지만 신림이랑 목동이라고 한다면 얘는요. 이 기타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요,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영상은요, 제가 관계 영상을 같이 위에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한 20분, 30분에 걸쳐서 매치에 해당하는 자세한 함수 설명과 같이 문제를 푸는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이 문제를 좀 보시면 좀 수월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위에다가 표시해 놓을게요.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일단 해야 될 게 뭐냐면, 신림이면 3이 되고, 합정이면 2가 되고, 2가 되고, 목동이면 3이 되고, 3이 되고, 3이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매치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여기 있는 값을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lookup value. 내가 선택한 얘를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얘의 값이 실림이면 lookup array에서 어떻게 찾아요? 자, 합정이랑 목동이랑 나와 있습니다. 얘는요, lookup array 배열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중괄호를 열어서 합정, 목동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 뭐보다 보다 큰 값을 그렇게 집어넣어주면요. 큰 건 문자열이니까 자동으로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겼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자 보다 큰이라는 옵션을 쓰면요. 내가 여기서 합정이라는 값을 찾으면 합정이 있으면 얘를 갖고 오고요. 목동이 들어가 있으면 두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오겠죠. 그럼 여기에 신림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 합정 우리 내림차순 기준으로 합정 목동 신림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목동뿐이 없으니까 신림에 해당하는 시옷을 찾기 위해서 여기 왔다가 얘보다 큰 값인 목동인 값에 수렴을 해서 숫자 2라는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숫자가 이렇게 구해지겠죠? C3 신림의 값을 찾아 제가 틀렸네요. 왜요? 자, 기역, 니은, 뒷글,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이잖아요. 그러면 목동이 아니라 신림이 와야죠. 그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림 이렇게. 그러면 미음이 더 낮은 값이니까 미음, 비읍, 시읒이니까 그쵸? 목동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보다 높은 값. 이렇게 찾아야죠. 그래서 2가 되고 이렇게 되면 합정은 2가 돼야 되고 신림과 목동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의 값에 우리는 뭐 해주면 된다고요? 더하기 1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똑같은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복사를 해서 어디에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로우 인덱스 넘버에 뿅 하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지금 복잡해지지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이 기타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불러와서 값을 계산해 주는 게 되겠죠. 자, 이 영상은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시험 볼 때 나온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되지만, 일단은 이런 유형이 나왔어. 라고 해서 비슷한 문제가 딱 나온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형을 한번 익혀보시고, 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볼게요. 매출 금액을 이용하여 표 위에, 이제 숨긴 거를 다시 풀까요? 자, 표 위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B24, B27. 여기에 있는 값을 매출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표시를, 컴마 1으로 썸과 텍스트 함수를 쓴 배열 수식으로, 이거는 보너스 문제네요. 담당자가, 누구인 매출 금액의 합계를, 썸 함수를 사용하는, 그쵸? 담당자가 누구인, 이건 너무 쉽네요. 그쵸? 배열 함수니까, 썸 함수를 사용하는데, 매출 금액 계산을 하는 거야. 매출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자가 김민국이야, 강석희야, 이선진이야. 이거는 조건이 담당자가 누구야? 조건이 하나인 계산을 하는 매출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배열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썸 함수 안에 열었다가 곱하기 범위가 오는데 이거는 배열함수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배열함수는 두 문제씩 나오는데요. 그 공식을 꼭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에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계산할 범위를 넣어주셔야죠. 그러면 매출 금액의 범위를 넣어주시고,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잖아요. 배열은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그죠? 똑같이 선택이 돼요. F4는 담당자가 첫 번째 사람이야.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해서 내려주시면 되겠죠? 옆으로 당기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래서 밑으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얘의 식을요 텍스트 함수 써가지고 저 포맷 형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다가 텍스트 함수를 써서 우리가 구한 값이 요거의 밸류고 이 밸류 값을 포맷 텍스트 형식으로 어떻게 해요? 샵, 샵, 1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다음 표. 바로 잡고, 배열함수가, 배열 공식이 같이 써져 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하시고, 내려주시면, 뭐 3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겠죠? 자, 4번은요,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쓴 배열함수 수식으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미수금 고객명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매치랑 인덱스 함수가 나왔는데 미수금 최대로 많이 이 담당자에 해당하는 최대 미수금을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의 고객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쉽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열함수를 써서 일단은 조건이 하나인 최대 미수금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담당자가 김민국인 최대 미수금의 금액을 일단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인 계산을 하는 거니까 범위가 오면 되겠죠. max라는 함수를 써서 열었다가 곱하기 범위인데 뭐요? 미수금의 값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바로 닫고 요게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앞에 조건은 똑같잖아요. 담당자가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김민국이니 이렇게 해서 최대 미수금의 금액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쵸?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럼 35,200원서부터 밑으로 내리면 각 사람의 미수금에 해당하는 최대로 많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이 미수금에 해당하는 각 사람의 이 담당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고객명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기출 문제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금액들이 만일에 겹친다고 하면요. 조건을 두 개 넣고 찾으셔야 됩니다. 담당자가 김민국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거에 해당하는 이름 이렇게 찾아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미수금을 봤을 때요. 똑같이 중복되는 값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매치랑 인덱스
여기 내가 선택한 이 범위 안에서 35,200원이 몇 번째 있니? 라고 이거를 센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공획명의 범위를 집어넣은 다음에 값을 갖고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에 우리는 매치라는 함수를 써볼까요? 매치라는 함수는 상대 위치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35,200원이 lookup value. 어디서 찾을 거예요? 미수금에서 찾아야겠죠? 그쵸? 이 범위에서 찾을 겁니다. 나 밑으로 잡아당길 거니까 F4, 얘의 값은요, 정확한 값이에요. 왜? 우리가 이 미수금을 더 범위 안에서 구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35,200원이 내가 선택한 G3, G20에서 몇 번째 있니? 상대적으로 몇 번째 있니?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얘는 14번째고 밑으로 내려봤을 때 얘네는 16번째고 8번째고 2번째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매치 함수를 통해서 상대 위치값을 알아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고객명의 범위, 인덱스를 씌워서 여기에 있는 어레이를 입력한 다음에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14번째의 값을 갖고 와, 16번째의 값을 갖고 와, 8번째의 값을 갖고 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인덱스잖아요. 자, 그럼 다 풀었죠? 여기에 매치라는 함수를 쓰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35,200원인가요? 이거의 값을 찾는 겁니다. lookup value. 어디서 찾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lookup 어레이는요. 미수금이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3. 정확한 값 0. 그러면 자 배열 함수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했던 매치 함수의 이 숫자 번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지금 14번째, 그쵸? 14번째의 값을 인덱스를 씌워서 자, 어레이 레퍼런스. 어레이는 배열이고 레퍼런스는 범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객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넣어주면 상관없어요. 그쵸? 어레이로만 F4,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상대 위치값에 있는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안에 배열함수 공식이 써졌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하면 그 번째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뿅 갖고 오면 되겠죠. 자, 요렇게 나오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꼬은 문제는 앞에 있는 기출문제, 계산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조해서 또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요. 표일의 담당자와 매출 금액을 이용을 해서 count if 즈를 쓰는 거네요. count, 숫자를 세는데 if 즈, 조건들이 붙었어요. 그렇죠? 자, 담당자와 매출 금액을 이용해서 표 3에 G26, I26 영역에 매출 금액별 담당자가 강석희인 거래 건수를 표시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일단은 조건이요. 담당자가 강석희야.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매출 금액이 25,000원 이하야? 6만원 이하야? 9만원 이하야? 이거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 이번 문제의 주인공은요. 얘입니다. 얘. 담당자랑 어떤 거? 매출액, 매출 금액. 얘네들이 주인공이고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25,000원 이하의, 6만원 이하의, 9만원 이하의 담당자가 강석희인 사람의 건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세는데 count, if, 즈잖아요. 조건이 두 개예요. 담당자가 강석희야. 그리고 매출 금액이 25,000원 이하야.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요. 강석희부터 갑시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이 나 옆으로 당길 거니까 F4. 이 범위 안에서 강석희를 찾아. 이게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두 번째 조건은요. 매출 금액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자, 얘는요. 한 번씩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5,000원 이하야? 라고 하면 닫거나 갔다 25000 이렇게 쓰면 되지만 이렇게 쓰면요. 옆에 6만원, 9만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25,000원 대신에 여기 있는 셀 값으로 갖고 오되
셀 값으로 갖고 오되 어떻게 갖고 와요? 자, 기호랑 셀 값이랑 연결이 됐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호랑 문자열이랑 연결할 때는 우리는 여기에 뭘 쓰는 거예요? 연결 연산자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열이랑 여기 있는 셀 값이랑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수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D23이야? 라고 했을 때 바로 답. 얘는요, 절대 참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숫자를, 달러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 왜? 옆으로만 움직이니까 G가 H가 되고 I가 되면 되잖아요. 그쵸? 밑으로 잡아 당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당겨주시면 장척기에 해당하는 거래 건수를 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뒤에 건을 붙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 값에 연결연산자, 문자열, 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생겼네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연결 연산자는 여기에 있는 수식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그쵸? count if z라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지금 얘는요, 이 작거나 같다 이하에 해당하는 이 문자열을 셀 값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거 잘 구분을 두 배예요. 엑셀에서는 요거 두 가지. 수식이랑 셀 값이랑 문자열을 연결을 할 때, 기호를 사용하거나 문자를 연결할 때는 우리는 앰퍼센트라는 연결 연산자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계산 문제를 다 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넘어가면 되겠죠. 자,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여기 있는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필드명을 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표 안에서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기존 워크시트에 I2부터 그려졌네요. 그렇죠? I2 셀을 클릭, 확인. 그리고 우리는 저 모양으로, 문제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대리점명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값으로 받은 금액, 미수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요, 대리점명을 열 레이블로 넣어보세요. 요거는 아니잖아요. 대리점명이 행 레이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담당자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열 레이블, X축 느낌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뭐야? 받은 금액의 합계, 미수금의 합계. 그러면 받은 금액의 값, 미수금의 값. 이렇게. 그렇지만 얘는요,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럼 시그마 값을 대리점명 밑으로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설정을 했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얘는요, 디자인에 있잖아요.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그러면 비슷하게 바뀌잖아요. 받은 금액과 미수금을 열합계 비율을 기준으로 나타나도록 작성하시오. 자, 받은 금액을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값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열 문제, 열합계 비율 기준, 열합계 비율 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수금도 마찬가지로 미수금도 값필드 설정에 값표시 형식의 열합계 비율로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보세요. 바꿨을 때 8.3은 맞는데 얘가 소수점이 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시는 거예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숫자에 소수점을 한 자리로 확인. 자, 백분율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 백분율로 가셔야죠. 표시 형식에 백분율의 소수 자릿수를 한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확인. 그죠? 미수금도 마찬가지로 백분율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표시 형식에 백분율로 한 자리로 확인. 그죠? 그리고 수치는 다 맞아요. 소수점 한 자리도 나왔고. 자,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양수면 0.0%나
0이나 음수면 별이 표시되도록 값을 설정하시오. 이 문제를 안 봤네요. 세 번째 삼각형을 보세요. 양수면 0이고 0이나 음수면 별을 표시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이 표시 형식에서 좀 더 손을 봐줘야 돼요. 이 표시 형식에서 자, 여기 사용자 지정에서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 음수로 표시를 하는데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양수일 때는 문제가 양수일 때는 크거나 0 이상일 때는 우리가 0.0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지만 그죠? 0보다 클 때는 0.0으로 표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별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양수, 그죠?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은 양수,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아까 내가 지금 처음에 한 게 지금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0보다 크면 0.0으로 표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표시되고요. 미수금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수금도 사용자 지정에서 자, 조건, 대괄호 크다 0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0.0 소수점 한 자리 퍼센트로 세미콜론 양수는 이렇게 표시를 하되 자, 여기 좀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빨강일 때는 빼기를 붙여서 표시를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미콜론 이렇게. 그래서 0일 때 0보다 클 때는 저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별로 표시해줘.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이 이렇게 뿅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어렵네요. 처음 이 문제를 안 풀어봤다면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조금 긴장하고 못 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 해봤으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피벗 스타일 밝게 21을 적용한 후 피벗 스타일 밝게 21을 적용한 다음 뭐요? 주문이행 행 옵션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값이랑 들어가 있는 값이랑 같으면 우리는 또 이 10점을 땄는데 이 부분에서는요, 이 표시 형식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양수랑 대괄호를 쳐서 조건을 만든 다음에 포맷 텍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음수랑 0의 값을 지정을 해주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3번에 2번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만드는 건데 필터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이 실림과 목동인 데이터만 표시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을 자동 필터로 정의하는 거예요. 문제가 틀렸네요. 지동 필터라고 써있네요. 자, 필터하는 방법은요. 자, 매크로를 떠나서 필터를 먼저 한다고 하면 데이터에서 필터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리점명이 실림과 목동을 같이 AND 함수로 같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오화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신총과 합정을 제외한 목동과 실림만 보이게 해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문제를 풀거나 그런데 이거 문제는 조금 요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에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필터를 하되 여기 텍스트 필터를 이용해서 하시오 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 필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사용자 지정 필터에서요. 우리가 1번에 1번 푸는 것처럼 이걸 써주시는 거죠. 실림 또는 는 얘가 목동이니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서 갖고 오면 똑같긴 합니다. 똑같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아무 말이 없으면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을 다 써도 되지만 텍스트 필터를 이용을 하라고 했으면요. 이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매크로는요, 표 밖에서요. 그쵸? 표 밖에서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요. 다동 필터라고 쓰겠습니다. 다동 필터. 확인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저장이 되죠? 이 표 전체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필터를 누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텍스트 필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텍스트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림과 목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신림 또는 는 목동이니 목동 확인. 이렇게 하면 신림과 목동이 나오고 그 밖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쵸? 뭐 하셔야 돼요?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까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 매크로를 지정했을 때 이거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되는 거 봐야 되니까 데이터의 필터를 제거를 하시고 2번 문제를 하시면 되겠죠? F1과 G2 영역이 F1과 G2 영역에 단추를 생성한대요. 그러면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집어넣으시면 이 단추는 더 쉽잖아요. 얘를 넣었을 때 매크로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자동 필터를 지정을 해주시고 얘의 이름을 뭐로요? 자동 필터 이렇게 써주시고 클릭을 해봤을 때 진행이 되면 우리는 제대로 푼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10점 따는 겁니다. 계산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이 부분들은 유형들을 익혀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차트는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차트를 문제에 있는 차트로 바꿔주는데 그 차트로 바꾸는 방법은요, 1번부터 5번까지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미수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미수금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차트를 선택을 하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기 꺾은 선형의 세 번째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얘를요 보조축으로 바꿔주셔야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1번 2점 따신 겁니다. 미수금 계열의 표식을 원으로 표시하시오. 얘가 지금 네모로 돼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되니까요. 다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데이터 계열 서식 표식 옵션으로 가서 모양을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바꿔주시면 또 2점을 따시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범내의 강한 효과 파랑 강조 1 스타일을 지정하시오. 매출 금액, 미수 금액 이 모양이 틀리잖아요. 숨겨진 메뉴에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거요? 강한 효과 파랑 강조 1. 문제대로만 하면 문제대로 바뀌잖아요. 4번 기본 세로 주눈금선을 표시하고 가로 항목축의 세로 축 교차의 축위치를 눈금으로 지정하시오. 뭔가 복잡하게 써있는데 하나씩 해볼까요? 기본 세로 주눈금선을 표시하래요. 자, 레이아웃에 눈금선 기본 세로 눈금선 주눈금선 그쵸? 주눈금선을 표시했어. 가로 항목축의 세로축 교차의 축위치를 눈금 가로 항목축의 축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얘를 축위치를 뭘로요? 눈금으로 그쵸? 눈금으로 닫기 요렇게 하니까 또 해결되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오프셋 가운데 안쪽 가운데 그쵸? 요렇게 해주시면 10점 따시는 거지 뭘 그쵸? 4번에 1번은 간단하게 10점 땁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시험 볼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얘를 도형 채우기도 아니고 여기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 뭘 하라 그랬냐면요. 그림도 아니야. 얘를 데이터 요소 서식에 열어서 채우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여기 클립 아트에서 뭔가를 갖고 오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클립 아트에서. 그래서 클립 아트에서 사람이랑 많이 보는 그림인데 요거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되 문제에 쌓기 형식으로 하시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문제는 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푸는데 10분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찾는지 몰라서. 그래서 10분을 쓰고도 틀렸어요. 못 찾아서 결국에는. 여하튼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이렇게 5문제를 푸시면 10점을 따시는 거고요. 기타 작업 2번이요. 자, 이
이 단추를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문제 보지 마시고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켜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 관리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폼의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고객 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고객 관리 점 show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show, alt q, alt q.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는 이제 안녕이에요. 그리고 고객 관리를 열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고객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타났고 자, 고객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 관리 폼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 여기 나타났으면 폼이 이렇게 나타나면 초기화되면 이니셜라이즈 되면 오픈되면 결제 방식이 나타나는 목록 상자 여기네요. 그렇죠? 얘의 이름이 LST 결제 방식입니다. 여기에 현금, 카드, 포인트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써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써주시냐면 현금, 카드, 포인트가 들어가게끔. 그쵸? 자, 이게 1번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는 문제가 add item, .row source와 add item을 쓰는 건데 비주얼 베이직을 열어서요. 자, 폼을 일단 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 유저 폼이 클릭이 아니라 initialize로 바꾸시고 LST 뭐라고 했나요? LST 결제 방식에 자,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의 10번 시험 보면 6, 7번은 .row source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셀 위치를 뭐 H3부터 H7까지에 있는 값을 보여줘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게 아니라면 얘는요 add item을 쓰셔야 돼요. add item, add 더하다, 아이템을 더하다. 그쵸? 그래서 뭘 쓴다고요? 현금, 카드, 포인트잖아요. 현금, 그 다음에요. 리스트 결제 방식 점 add item 카드 이렇게 하나씩 다 써주는 겁니다. 리스트 결제 방식 점 add item은 포인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로우 소스랑 add item을 잘 구분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삼각형을 눌러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현금, 카드, 포인트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2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2번은 하지 않고요. 이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2번은 여기에 내용들을 쓰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여기 뿅뿅뿅뿅 들어가는 건데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부를 하지 마세요. 1번, 3번만 맞추세요. 그래서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시면 뭐 계산 문제에서 못 푼 문제 아니면 내가 아리까리한 문제를 그거를 검토하고 고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70점을 따는 걸 목표로 해서 패스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세요. 2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3번은요.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객 관리 폼의 CMD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D2셀에 뭐가 현재 날짜가 들어가는 거니까 today라는 함수가 들어가면 되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한 후 폼이 종료된대요. 그리고 포맷 함수를 이용하여 연, 월, 일, 요일까지 표시되도록 자, 그러면 X 버튼을 눌러서요. 한번 해볼까요? 자,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요? 얘를 누르면 D2셀에 자, D2셀은 대괄호 D2셀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데이트가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 그쵸. 데이트라는 함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얘의 형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맷 함수를 씌워서 엑셀에서의 텍스트 함수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라는 함수를 어떻게 해요? yyy년 띄고 mm월 띄고 dd1 띄고 요일이 붙었죠? 요일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AAA라고 쓰면 1, 월화수목 금, 토가 되는 거고 AAAA라고 쓰면 요일까지 붙는 겁니다. 그래서 D2에 이렇게 포맷 텍스트 데이트 함수를 넣어서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걔를요, 굵게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D2 점 이렇게 쓰면 힌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 D2를 셀 D2의 셀 값을요, 저렇게도 표시할 수 있지만 레인지라고 쓰잖아요. 레인지에 D2의 값을 집어넣으면요, 점을 했을 때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폰트 점 볼드라고 했잖아요. 볼드는 값이 있어. true, true 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내가 누르면 D2의 값이 들어가고 걔의 값도 굵은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폼이 종료돼 unload me 거의 한 3, 4번은 쉬운 문제면 3번 문제는 그냥 unload me만 쓰라고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좀 어렵다라고 하면 나머지 문제가 쉬웠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한 것처럼 날짜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셀을 좀 꾸며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써주면 1번, 3번 푸시고 4번 문제에 20점을 따시면 되겠죠. 그렇죠? 2번 문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고객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이렇게 뿅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좀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엑셀 기초와 액세스 기초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출문제의 유형을 반복해서 좀 풀어보시다 보면 겹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만 살짝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직 우리는 많이 기회가 있습니다. 4회부터 아직 10회까지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 유형들을 익혀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나씩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00명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독자 1000명에 빼기 98, 97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97명만 더 있으면 저도 이제 1000명이 됩니다. 여하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유형별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계속 꾸준히 같이 하겠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